안녕하세요. 오늘 이어서 강연을 맡게 된 슈퍼크리에이티브라는 개발사에서 에픽세븐이라는 게임을 만들고 있는 김유나입니다. 저의 오늘 주제는 오래가는 자체 IP 게임 개발을 위한 고민 나눔인데요. 다만 이제 성공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제 살아남는 것부터가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치열한 게임 시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빅스벤이라는 게임이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개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퀄리티라는 기조로 전 세계 유저들 글로벌 게임을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임인 에픽세븐은 플레이 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하는 경험을 유저들에게 주기 위한 하이엔드 그래픽의 2D 게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당시에 시장 상황도 청신호였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커져가고 있는 중이고요. 단일 규모로는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도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중이고, 또 북미, 그러니까 미국 지역 같은 경우는 일본 애니메이션 배급을 받아오는 걸로는 지금 최고 시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서브컬처 애니메이션 분야의 인기는 계속되고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개발자들이 서브컬처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저희 면접 질문에는 애니메이션 좋아하세요?가 들어있었고, 어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면접 1시간을 훌쩍 보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자는 아는 자를 이기고, 그리고 즐기는 자는 또 좋아하는 자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퀄리티 2D 게임을 향해서 여러 가지 R&D를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택한 방식은 당시 모바일 게임 최초로 풀프레임 애니메이션 연출. 이 말은 이제 마치 디즈니에서 옛날 백설공주 그릴 때처럼 한 장 한 장 모든 프레임을 그린다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래에 보이는 캐릭터는 저희 굉장히 초기 캐릭터이자 현재 저희 에픽세븐의 주인공이기도 한 라스라는 캐릭터인데요. 총 16장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16프레임짜리 커딘, 그러니까 궁극기 연출이 됩니다.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허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이러한 연출 영상들이 담긴 티저 영상이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켜 왔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전 관심과 그 이후에도 지속될 팬층을 불러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펙트, 그리고 이런 지금 영웅이 서 있는 포즈, 포트레이트, 그리고 이 영웅이 게임 내에서 어떻게 활약하는지 등이 저희 게임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요소 중 제일 중요한 특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역량을 이렇게 아트 쪽에 쏟아붓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조직 중에서도 가장 큰 조직을 차지하고 있는 쪽이 아트이고요. 저희 런칭 시에는 54명의 개발팀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보다 더 늘어서 2배 이상 는 150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에픽세븐의 두 번째 요소인 턴제 전략 RPG라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저희 에픽세븐이 개발되던 때에 한국 시장은 턴제 RPG보다는 실시간 액션 게임, 대규모 MMO 이런 것들이 우세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글로벌 시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JRPG라고 얘기하는 방식의 턴제 게임이 우세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페이트 그랜드 오더라는 대형 IP를 지닌 게임이 중국에 런칭하였을 때였고, 그리고 엄청난 성공을 예고하고 있었던 2위까지 올라있죠. 그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에서는 글로벌발 게임은 아니지만 국내에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이 지금도 대단히 굉장한 게임입니다. 그때도 이미 한 3년 정도 글로벌 매출 상위권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게임은 이제 이런 턴제 그 유저층들을 흡수하되 거기에서 가장 뛰어난 그래픽을 자랑하는 게임이 됩시다 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요. 사실 이것도 이제 번지르르한 말로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좋아하는 게임이 턴제 게임이었다.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이해하고 만들고 싶은 게임이 턴제 게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JRPG인데 파이널 판타지, 파이어 엠블렘, 슈퍼 로봇 대전, 포켓몬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유명하고 모든 개발자분들이 좋아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신작이 나올 때마다 아직도 열광을 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게 된 거는 저희가 항상 저희 게임을 만들 때 목표가 있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저희가 덕질을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을 저희가 만들면서도 한 번 더 돌아보고 만드는 과정이 이제 힘든 일들 물론 많지만 즐겁게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빅세븐의 특징 요소로는 자체 IP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당시 게임을 개발하고 있었던 시절에는 자체 IP를 활용하는 게임도 있고, 그리고 IP 기반의 게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이 뭐 옳다 아니다, 뭐 사실 이런 거를 판단해서 결정할 만한 때는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당시 저희는 아무도 모르는 개발사였기 때문에 뭐 선뜻 IP 쪽을 이야기해볼 만한 곳도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게임에 있어서 IP라는 거는 그래서 완전한 캐릭터 IP를 만드는 것만큼의 중요도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엔터테인인 만큼 재미이겠죠. 그래서 재밌는 게임을 만드는 것이 제1로 중요하지만, 그리고 뭐 독특한 장르, 경쟁자가 없는 게임 이런 걸 만들면 더더욱 좋겠지만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박한 게임을 만들었던 간에 빛의 속도로 이제 유사작들이 출시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장르적 특이성이나 우리가 가진 고유한 재미는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유사한 장르의, 아니 유사한 게임성을, 재미를 가진 뭐 이런 게임들을 예를 들어서 뭐 고깃집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게임에 있어서 IP는 어떤 양념을 사용하고 있는가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장르에 있어서, 만들고자 하는 게임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내가 그것을 원래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같은 양념을 만들더라도 훨씬 깊이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에 있어서 이제 저희 게임이 추구하는 IP, 그러니까 맛의 방향은 다크 판타지, 그리고 세계관이 탄탄한, 그리고 스토리의 필력이 좋은 그런 게임이었고요. 그냥 퀘스트 작가가 아닌 시나리오, 전문 시나리오를 쓰시는 작가분들이 5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택한 방식은 그 다크 판타지 컨셉이었고요. 뭐 이를 택한 이유도 사실은 좋아하던, 플레이했던 게임들이 보통 세계 멸망을 앞둔 뭐 처연한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매력 있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스토리를 드리고 있고,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미 성경의 한 3배가 되는 정도의 단어 수를 가진 방대한 스토리를 저희 게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에픽세븐은 10개의 언어를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10개의 언어를 번역을 해주시고, 네, 인게임 커뮤니티 마케팅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해주시는, 그리고 성우 녹음도 해주시는 로컬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첫 번째 로컬 팀에서 하시는 작업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뭐 많이 봐주시는 부분들은 당연히 번역,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역 분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게임이에요.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에 한 번 업데이트를 하는데 스토리 양은 많고, 거기에다가 10개의 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더더욱 좀 극한 직업이 되시겠죠. 근데 그것들을 또 빌드 테스트까지 하셔서 줄바꿈이나 뭐 UI 삐져나감 등까지 다 하나하나 봐주시고 계시는, 항상 감사드리고 있는 조직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식 커뮤니티랑 마케팅 현지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계시는데, 왼쪽에 아래에 보시는 것, 개발자 노트나 저희가 각종 공지사항들이 있을 때 저런 식으로 이미지 배너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배너들 이미지까지 다 현지화를 하셔가지고 만들어서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뭔가 이슈가 있을 때는 더욱 자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픽세븐이 어떤 고민을 거쳐서 어떤 포지션을 잡고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였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서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는 저희가 좋아하는 것을 운 좋게 시류를 타고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만약에 다음번에 이렇게 IP 사업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희는 이제 저희 게임을 굉장히 사랑하는 개발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2차, 3차 굿즈들을 많이 가지고 나와서, 이제 아까 전에 이사님이 소개를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굿즈도 저런 굿즈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라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딱 소개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